네, 지금부터 임상안경학 1주차 2차 시수업 내용에 들어갈 텐데요.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임상안경학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교과목의 세부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안경사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안경사 국가시험이 어떤 일정에 따라서 좀 진행이 되고 또 안경사 국가시험의 각각의 교과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또 몇 점 정도의 점수를 각 과목에서 맞아야 합격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더라도 불합격할 수도 있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고 각각의 그 임상안경학뿐만이 아니라 전체 안경과학과의 교과목이 10가지의 교과목이 있다라고 하면 그 10가지 교과목을 모두 다 잘 할 수는 없거든요. 특정 교과목은 점수가 잘 나오겠지만 또 어떤 특정 교과목은 점수가 좀 낮다면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잘 분배해서 결국은 합격권에 들어가느냐, 그런 또 전략도 아주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 수업 내용을 준비해 봤고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들으면서 안경사 국가시험이 이렇게 진행되고 나는 이런 전략을 좀 한번 써볼까? 이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길 바라면서 수업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험 일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한번 앞에 봅시다. 자, 내가 펜마우스를 좀 내려놓고요. 자, 여기 보면 일단은 응시원서 접수 기간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다음 주부터예요. 그래서 9월 8일 수요일부터 진행해서 15일 사이에 인터넷으로 원서 접수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 인터넷 접수 기간이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보면 15일까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기간을 넘어서게 되면 하늘의 두 쪽이 나도 안경사 국가시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정을 잘 메모해 놓았다가 학과 차원에서도 여러분들한테 공지를 하기도 하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 일정을 잘 머릿속에 넣어 놓거나 아니면 핸드폰이라거나 컴퓨터 같은데 요즘 다이어리 같은데 일정표 이렇게 잘 일정 기록해 놓잖아요. 그때 꼭 잘 기록해 놓았다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기간을 넘기지 않은 기간 안에 인터넷 접수를 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 바라고, 이 옆에 보면 또 응시료가 11만 원이네요. 어떻게 보면 비싸다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싼 비용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내가 알기로는 다음 주에 아마도 비정규 교육과정에서 박대훈 교수님하고 이렇게 취업과 관련돼 있어서 취창업과 관련되어 있는 특강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아마 응시료는 지원된다고 들었어요. 그래도 좀 다행입니다. 이게 사실은 학생들이 이런 돈이 사실 그렇게 좀 여유롭지는 않은 친구들이 좀 많으니까요. 어찌됐든 그거는 참고적으로 해주고, 자, 그러면 만약에 이 기간 안에 9월 8일부터 15일 안에 인터넷으로 응시 원서를 접수를 정상적으로 했다라고 얘기하면, 자, 이 아래쪽에 봅시다. 그러면 응시 원서는 언제부터 출력이 가능한가? 이 앞쪽에 보면 좀 옆쪽에 오른쪽에 나와 있죠? 그래서 11월 10일 이후에 출력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시험 장소가 공고되게 되어 있고요. 또 작년하고 재작년도 시험 장소는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 10일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자, 여기에서 시험을 봅니다 라고 공고가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부산에서 보는데요. 부산 공고 여기서 본 적도 있고요. 또 특정 학교에서 본 적도 있는데, 어찌됐든 이 장소가 공고가 되면 그때부터 응시 원서를 출력할 수 있으니까요. 이 기간에 응시 원서를 출력해서 미리 잘 보관해 두었다가 시험 보는 당일날 응시 원서는 필히 빠뜨리지 말고 가져가야 하고요. 그러면 시험 보는 날짜는 언제냐? 자, 여기 이미 시험 보는 날짜는 공지가 되어 있죠? 12월 18일입니다. 그래서 이 날짜를 여러분들 다이어리에 또 아주 꼼꼼하게 기록해 놓았다가 가끔 보면 이 시험 기간 또 잘 기억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기억하고 있더라도 이 시험 시간에 좀 늦는 친구들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요 기간은 잘 기록해 놓았다가 결석하지 않고, 결석이라 그러니까 좀 얘기가 좀 웃기긴 하지만 어쨌든 시험에 늦지도 말고 또 빠지지도 않게 잘 참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당연히 응시 원서는 지참해야 되고요. 응시표와 함께 여기 오른쪽에 보면 나와 있죠. 여기에 응시표와 함께 신분증 또 필기도구를 지참해야 합니다. 이 필기도구는
컴퓨터용 사인펜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컴퓨터용 사인펜도 근데 하나 좀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급하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비상용으로 하나 가져가면 좋고요. 필기도구 같은 거는 볼펜이나 이런 거 뭐라 그랬죠? 그 연필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 풀 때 이렇게 밑줄도 그어가고 중요한데 표시도 해가면서 시험 문제 풀어야 되니까요. 그럴 때 사용한 필기도구까지 챙겨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합격자 발표는 국시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가 되는데요. 1월 6일 날, 목요일 날 합격자 발표가 됩니다. 네, 두근두근 떨리죠. 나도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쯤인가요? 20년 전쯤에 합격자 발표하는 날 되게 좀 긴장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지금같이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라서 이렇게 그냥 전화상으로 문의했었어요. ARS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도 지금 보면 ARS 자동응답 번호가 있잖아요. 여기로 들어가서 수험번호 입력하면 불합격하였습니다, 합격하였습니다, 이렇게 공지가 되거든요. 근데 아마 예년에도 그렇지만 하루 전쯤부터 학교 쪽으로 또 통보 오기도 하고요. 합격자 발표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1월 6일 날 모두 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시험 과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알아야 되겠죠?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필기시험과 두 번째 실기시험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시험 교과목을 살펴보면 필기시험은 3과목, 그 다음에 실기시험은 1과목으로 총 4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필기시험은 190점 만점이고요. 실기시험 60점 만점으로 총 250점 만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예년에 보면 거의 수석하는 친구들 보면 한 40 몇 점대 이렇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10개 안쪽으로 틀리면 수석하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럴 수도 있지만, 수석하려고 너무 아둥바둥 하지 말고요. 어찌됐든 최선은 다 하는데, 또 너무 에너지 소비를 해서 시험 볼 때 지치지 않도록 적절히 좀 분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지선다형이고요. 4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방식의 시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좀 살펴보면, 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필기시험이 1, 2교시에 치러지고요. 그 다음에 3교시에 실기시험이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시간표를 일단 보면 대략 한 8시 반까지 입시를 해야 되고요. 9시에 시험이 진행되는데요. 보통들 보면 아침에 나도 예년에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선배들 국시 좀 응원하러 가면 한 8시쯤부터 대부분 다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8시쯤부터 와서 좀 몸도 좀 녹이고요. 날이 좀 춥잖아요. 그러니까 몸도 좀 녹이고, 작년에는 내가 핫팩하고 이러고 커피 같은 거 좀 준비해 가서 좀 이렇게 몸도 녹일 수 있게 해주고 했는데, 어찌됐든 한 8시에서 8시 반 사이에 대부분 다 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8시 반까지 입시를 하면 8시 반부터 한 시험 시작할 때까지 한 30분 시간이 있지만, 사실 요 30분 안에 어떤 시험 공부를 하고 할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들어가면 30분 동안 유의사항도 설명해 주고요. 이때 책 같은 것도 못 보게 하거든요. 그래서 다 집어넣게 하고, 그때는 이 유의사항을 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시험 준비를 할 시간은 크게 없다. 그래서 아침에 한 8시쯤 오면 들어가서 조금 준비할 수는 있겠지만, 8시 30분에 급하게 도착을 하게 되면 들어가자마자 조금 있다가 주의사항 듣고 시험을 바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일찍 오면 좀 좋아요. 어찌됐든 자, 75분 동안 1교시 시험을 보고요. 2교시 시험은 90분 동안 치러지게 되고요. 1교시와 2교시 또 2교시와 3교시 사이에는 30분 정도의 시간 텀이 좀 있는데요. 요 30분 텀도요, 또 다음 시험 준비할 또 주의사항 같은 것도 설명 듣고 하다 보면 채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또 각각 시험 준비를 할 그 시간도 아주 여유가 있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할 건 있는데요. 한 가지 당부 얘기를 하면, 어떤 친구들은 이런 교재 같은 것도 갖고 오고 이런 시험 문제집도 갖고 오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책 있잖아요. 콘택트 렌즈 배웠던 책들 준비해서 바리바리 싸갖고 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불과 시험 공부할 시간도 대략 한 15분, 20분 안에 그 다음 시간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 내가 전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오답 노트 만들으라고 했잖아요. 그럼 오답 노트를 준비해 오면 좋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보면 선배들 오답 노트를 보면
뭐 이거 책으로 좀 그래서 그렇지만 한 요 정도 두께 돼요. 그래서 한 15페이지 정도에서 20페이지 정도로 정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 짧은 시험 시간 안에 이 오답 노트 내가 틀렸던 문제를 한번 되짚어 보는 게 가장 합격할 확률은 높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간혹 그러면 오답 노트만 보면 내가 찍어서 막 맞은 것들도 있는데 그럼 교수님 그런 건 틀리지 않나요? 내가 경험상 여태까지 많은 학생들을 이렇게 지도를 해보면 찍어서 맞춘 문제들은 대부분 80%또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찍어서 맞춘 문제도 그냥 맞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정말 중요한 건 그 틀린 문제를 정확하게 살펴봐서 다시 틀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오답노트 만드는 걸 어떤 뭐 과제다, 아 나를 귀찮게 하고 뭐 이거 너무 힘들어 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답노트를 충실히 잘 준비해 놓으면 이런 시험 볼 때도 아주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한 12시 반쯤 마지막 시험 시작해 가지고 1시 한 45분쯤 시험이 끝나니까요. 이제 좀 출출하고 배고플 때쯤 되면 시험을 끝마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내용을 한번 두 가지 살펴볼 텐데요. 자, 일단 시험 구성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1교시의 시광학 이론 시간은 85문제, 85점인데요. 식이해부학, 식이생리학, 안질환, 안경재료학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하광학, 물리광학, 안경광학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상대적으로 좀 비율이 요즘 많이 낮아져서 이 앞쪽에 그러니까 식이해부생리학, 안질환과 안경재료학과 관련된 문제가 거의 3분의 2 정도 된다고 보면 되고요. 광학 파트는 한 3분의 1 정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2교시에는 그럼 어떤 시험을 보느냐? 자, 제일 첫 번째로 의료관계법규 20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조제가공이라거나 굴절검사, 시기능 이상, 콘택트렌즈, 안광학 기기와 관련되어 있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이 수업인 임상 안경학과 관련되어 있는 대부분의 시험 문제들이 출제되고요. 이게 105점 만점으로 105문제 정도 출제되는데요. 그 중에서 시광학 응용에 해당되는 파트는 85문제 해당됩니다. 그래서 2교시까지 이렇게 필기시험이 진행되고요. 여러분들 요 필기시험에서는 합격하는 건 평균 60점 이상이 돼야 되고요. 각 과목당 꽈락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85점 만점의 시광학 이론이 51점 이상이면 60점, 100점 만점이 60점 이상이에요. 그리고 의료관계법규도 16점 이상이면 60점 이상인 거고요. 시광학 응용도 68점 이상이면 60점 이상인 겁니다. 그래서 51점, 16점, 68점 맞으면 당연히 합격은 하는 거고요. 60점 이상 넘었으니까요. 필기시험에 한해서 뭐 물론 필기시험을 잘 봐도 실기시험에서 60점을 넘지 못하면 뭐 필기시험을 100점 맞아도 실기시험에서 그 60점 이상이 되지 못하면 탈락이에요. 불합격이에요. 하지만 어찌됐든 그 필기시험에서도 각 과목당 60점 이상은 넘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시광학 이론에서 점수를 좀 못 맞았어요. 그래도 꽈락만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34점 이상만 맞으면 나머지 점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서 평균 다 더해서 60점 이상이면 되지만, 예를 들어서 시광학 이론 1교시 시험에 33점을 맞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2교시와 3교시에 100점을 맞더라도 탈락하게 됩니다. 따라서 각각의 과목에 꽈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주 유의해야 하고요. 의료관계법규도 마찬가지입니다. 8점 이상 받아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7점을 받았어요. 의료관계법규에서. 근데 나머지 뭐 시광학 이론 85점 만점 맞고요. 그 다음에 시광학 응용에서 85점 맞고요. 이렇게 받아도 의료관계법규 한 과목에 꽈락이 있기 때문에 불합격하게 됩니다. 따라서 각각의 과목에 꽈락이 되지 않는 선에서 얘가 예를 들어서 60점, 시광학 이론이 60점이 안 돼도 관계없어요. 100점 만점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한 뭐 40점 맞았다. 그래도 나머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서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은 할 수 있다. 일단 필기시험에 한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필기시험의 합격 기준은 전체 세 과목의 평균이 60점을 넘어야 하고 각각의 과목에 꽈락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꽈락이 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3교시의 실기시험에서 60점 만점에 48점 이상을 맞아서 그래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받으면 합격을 하게 됩니다. 여긴 사실 꽈락은 의미가 없어요. 한 과목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래서 1, 2교시 평균 60점, 3교시 60점 이상,
해서 전체 평균이 60점 이상이면 합격을 하게 됩니다.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요 필기시험 1교시와 2교시는 뭐 한 75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100점 만점에. 하지만 요 성적이 46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60점이 안 되죠. 그래서 전체 평균은 60점을 넘었지만 실기시험에서 60점을 넘지 못해서 불합격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과목에서 꽈락은 당연히 없어야 하고 1교시와 2교시를 합쳐서 필기시험에서 60점 이상이 돼야 하고 실기시험도 60점 이상이 돼서 전체 평균이 60점 이상이어야만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게 돼요. 합격 결정은 필기시험에서 매 과목의 40% 이상, 즉 매 과목, 세 가지 과목의 필기시험에 해당되는 세 가지 과목의 꽈락을 받으면 안 되고 그 평균이 60점을 넘어야 하고 또 실기시험도 당연히 60% 이상, 60점 이상 획득을 해서 전체 성적이 60점 이상이면 합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여기 두 번째겠죠. 그러면 안경사 국가시험만 전체 평균 60점을 맞고 꽈락도 없고 뭐 필기시험 60점 이상, 실기시험 60점 이상 맞아서 전체 평균이 60점 이상이면 합격을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응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시험을 보게 되면 이 안경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더라도 불합격 처리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안경사 국가시험은 안경사 국가시험을 봐서 안경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사람은, 즉 안경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춘해보건대학교 기준으로 110학점 이상을 이수해서 졸업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전체 졸업 학점이 109학점밖에 취득을 못하면 안경사 국가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더라도 합격이 취소됩니다. 따라서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학점 관리도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안경사 국가시험을 합격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그 전에 여러분들이 110학점을 이수할 수 있을 정도로, 즉 어떤 교과목이라도 F를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전체 110학점을 이수하는 것이 기본 요건이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설명은 쭉 끝났고요. 혹시 몰라서 여러분들이 미리 안경사 국가시험을 보기 전에 유의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설명을 하고 수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안경사 국가시험의 개요, 또 준비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보았고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안경사 국가시험에 대한 미리 대비가 필요하겠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특정 교과목만 잘한다고 합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르게 잘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합격을 할 수 있다는 것. 또 한 가지는 졸업 요건을 갖추어야 안경사 국가시험에 합격을 해서 안경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졸업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안경사 국가시험에 합격해도 불합격된다는 내용도 필히 주의하게 중점적으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수업을 마무리하고 뒷부분에 나오는 그 유의사항도 한번 살펴보죠. 자, 이 내용은 뭐냐면 안경사 국가시험 응시자 유의사항이라는 건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QR코드가 있잖아요. 여러분 핸드폰으로 이렇게 QR코드 이렇게 촬영하면 유튜브로 들어가서 뭐 볼 수도 있지만 이 영상에서 그냥 한번 직접 봅시다. 이건 중요한 내용은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미리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응시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이 신뢰하고 감동하는 시험평가기관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입니다. 시험원은 응시자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본 영상은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 필기시험 응시자에게 시험 당일 유의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응시자는 본인의 시험장이 아닌 곳에서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본인의 시험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응시자는 신분증, 응시표, 필기도구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응시표는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실 수 있으며 컴퓨터용 흑색 수성 사인펜은 나누어 드리니 별도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험 당일 시험장 주변이 혼잡할 수 있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학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장 내에서의 흡연은 불가능합니다. 본인의 응시표에 적혀있는 응시자 입실 시간까지 해당 시험장에 도착하여 시험실 입구 및 칠판에 부착된 좌석 배치도를 확인하고 본인의 좌석에 앉으셔야 합니다. 시험 시작 종이 울리면 응시자는 절대로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응시자는 안내에 따라 응시표, 신분증, 필기구를 제외한 모든 소지품을 시험실 앞쪽에 제출합니다. 응시자는 개인통신기기 및 전자기기의 전원을 반드시 끈 상태로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쪽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휴대전화, 태블릿 PC, 이어폰, 스마트 시계, 스마트 밴드,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등의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는 시험 중 소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소지하다 적발될 경우 해당 시험 무효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유효기간 내에 청소년증 발급 신청 확인서, 만료일 이내의 여권, 영주증, 외국인 등록증, 외국 국적 동포 국내 거소 신고증, 주민등록 번호가 기재된 장애인 등록증 및 장애인 복지카드에 한하여 인정하며 학생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감독관이 답안 카드를 배부하면 응시자는 답안 카드의 이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답안 카드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수성 사인펜으로 작성하도록 합니다. 응시자는 방송에 따라 시험 직종, 시험 교시, 문제 유형, 성명, 응시 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문제 유형은 응시 번호 끝자리가 홀수이면 홀수형으로, 짝수이면 짝수형으로 표기합니다. 시험 시작 전 응시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답안 카드에 시험 감독관 서명란에 서명이 이루어집니다. 감독관이 문제지를 배부하면 응시자는 문제지를 펼치지 말고 대기하도록 합니다. 응시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문제지 누락, 인쇄 상태 및 파손 여부 등을 확인하고 문제지에 응시 번호와 성명을 정확히 기재한 후 시험 시작 타종이 울릴 때까지 문제지를 펼치지 말고 대기하도록 합니다. 시험 문제가 공개되지 않는 시험의 경우 문제지 감독관 서명란에 서명이 이루어집니다. 시험 시작. 답안 카드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수성 사인펜으로 작성하도록 합니다. 연필이나 볼펜 등을 사용하거나 펜의 종류와 색깔과 상관없이 예비 마킹으로 인하여 답안 카드에 컴퓨터용 흑색 수성 사인펜 이외 필기구의 흔적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중복 답안으로 채점되어 해당 문제가 0점 처리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정 테이프로 깨끗이 지워야 합니다. 점수 산출은 이미지 스캐너 판독 결과에 따르기 때문에 답안은 보기와 같이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정답 표기 불인정 등은 응시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습니다. 답란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 답안 카드를 교체받거나 수정 테이프를 사용하여 답란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 테이프가 아닌 수정액이나 수정 스티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수정 테이프를 사용하여 답란을 수정한 경우 수정 테이프가 떨어지지 않게 손으로 눌러줍니다. 수정 테이프로 답안 수정 후 그 위에 답을 다시 표기하는 경우에도 정상 처리됩니다. 방송 또는 시험 감독관이
시험 종료 10분 전, 5분 전에 남은 시험 시간을 안내합니다. 시험 중 답안 카드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 시험 감독관에게 조용히 손을 들어 답안 카드를 교체받습니다. 이때 인적사항, 문제 유형 등 답안 카드 기재 사항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교체 전 답안 카드는 시험 감독관에게 즉시 제출합니다. 시험 종료와 동시에 답안 카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험 종료가 임박하여 답안 카드를 교체하는 경우 답안 표기 시간이 부족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가 공개되지 않는 시험의 경우 시험 문제 또는 답안을 응시표 등에 옮겨 쓰는 경우와 시험 종료 후 문제지를 제출하지 않거나 문제지를 훼손하여 시험 문제를 유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응시자는 시험 시간 중 화장실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응시자는 시험 종료 전까지 시험실에서 퇴실하실 수 없습니다. 시험 종료. 시험 시간이 종료되면 모든 응시자는 동시에 필기구에서 손을 떼고 양손을 책상 아래로 내려야 합니다. 시험 감독관에게 답안 카드를 제출하지 않고 계속 필기하는 경우 해당 교시가 0점 처리됩니다. 감독관의 답안 카드 매수 확인이 끝나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퇴실이 가능합니다. 응시자는 교실 앞에 놓아두었던 개인 소지품을 챙겨 귀가합니다. 시험 문제가 공개되는 시험의 경우 응시자는 시험 종료 후 본인의 문제지를 가지고 퇴실하실 수 있습니다. 시험 문제의 공개 여부는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험 문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이며 시험 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 복제, 배포, 출판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험 문제를 공개하지 않는 시험에 시험 문제를 유출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합격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응시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시 원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시험에 응시한 행위. 시험 중 시험 문제 내용과 관련된 시험 관련 교재 및 요약 자료 등을 휴대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 대리 시험을 치른 행위 또는 치르게 하는 행위. 시험 중 다른 응시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거나 손동작, 소리 등으로 신호를 하는 행위. 시험 중 다른 응시자의 답안 또는 문제지를 보고 자신의 답안 카드를 작성하는 행위. 시험 중 다른 응시자를 위하여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보여주는 행위.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 카드를 작성하는 행위 및 도움을 주는 행위. 다른 응시자와 답안 카드를 교환하는 행위. 다른 응시자와 성명 또는 응시 번호를 바꾸어 기재한 답안 카드를 제출하는 행위. 시험 종료 후 문제지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를 훼손하여 유출하는 행위. 시험 전후 또는 시험 기간 중의 시험 문제에 관한 일부 내용, 답안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 시험 중 허용되지 않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등을 사용하여 답안을 전송하거나 작성하는 행위. 시행본부 또는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시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 또는 다른 응시자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응시자는 응시자 준수사항 위반자로 처리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아니한 행위.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지 아니한 행위.
시험 감독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시험 시간 중에 시험실에서 퇴실한 행위. 시험 감독관의 본인 확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행위. 시험 감독관의 소지품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소지품을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단, 시험 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품의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시험 중 허용되지 않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등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휴대한 행위. 그 밖에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정한 응시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행위. 다리를 떠는 행동. 몸을 과도하게 움직이는 행동. 볼펜 똑딱이는 소리 등은 다른 응시자에게 방해가 됩니다. 응시자 여러분들은 다른 응시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 제공이 필요한 응시자는 시험일 30일 전까지 편의 제공 대상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험장 주변에서 단체 응원은 시험 진행에 방해가 되고 시험장 지역 주민의 생활 침해 및 민원 대상이 되므로 단체 응원은 하실 수 없습니다. 식사 후 도시락 및 음식물 쓰레기는 반드시 각자 수거해 가셔야 합니다. 시험장 내 기물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시험실 책상 서랍 속의 물건이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응시자 개인 물품의 관리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개인 소지품이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합격 여부는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홈페이지, 모바일 홈페이지, ARS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응시원서 접수 시 휴대폰 연락처를 기재한 경우 시험 전에는 시험 장소 및 유의사항을, 시험 후에는 합격 여부 및 성적을 문자 메시지로 발송하여 드립니다. 지금까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필기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